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사무소장입니다. 오늘은 이행강제금 부가 처분한 사실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인용한 사례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께 혹시 이행강제금과 관련이 됐을 때 많은 참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행강제금 1,75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거는 원래 건축 허가가 그 건물이 건축 허가가 교육 연구 시설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자가 그의 건물을 세를 빌려서 영업 허가 시설, 그러니까 체육 도장으로 영업 허가 시설을 차렸습니다. 차려놓고 일단은 그러니까 무단으로 차렸겠죠. 왜냐하면 교육 연구 시설을 체육 도장으로 차려놓을 때는 그 건물에 손을 대지 않고 그러니까 체육 도장을 차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체육 도장에 알맞게 일단은 허가 없이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하고 신청을 이제 영업허가 신청을 하니까 구청에서 나와서 보고 해당 과에서 나와서 보니까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무단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담당이 일단은 이행강제금을 1,750만 원을 부과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행강제금 1,750만 원을 부과할 때 이 담당이 그 허가 담당이 입안 건축물 벌칙 운용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입안 건축물은 벌칙을 이렇게 운용해라 라는 지침이 있거든요. 입안 건축물 벌칙 운용 지침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운용 지침에 따라서 일단은 영업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면서 일단은 시설을 원상복귀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원상복귀 명령을 하고 일단은 그 내용이 시정이 되면은 이제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해놓고 영업 시설 허가를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취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1,750만 원을 부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업 시설 허가를 받은 체육 도장 개설한 사람은 왠지 자꾸만 불안하고 뭐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했더니 이거 맞다 하고 이제 행정관청에서는 영업허가를 취소를 하고 영업허가를 취소를 하면서 1,750만 원을 부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1,750만 원이 부과되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입안 건축물 벌칙 운용 지침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분명히 이 영업허가 시설을 취소를 할 때는 사전 예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가 없어요. 그런데 사전 예고를 하고 그러니까 사전 예고에는 이제 절차가 일단은 시정명령 원상복구라고 시정명령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정명령을 해서 2주 동안 줘서 안 하면은 이제 거기에 왜 지금도 안 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독촉을 하게 됩니다. 독촉을 하고 또 나가 보니까 그때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 안 하면은 그러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
하면서 사전 예고를 했어요. 또 날짜를 주면서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약 보름 정도 줬겠죠. 2주 정도 주고 나서 이때까지도 하지 않으면은 다시 이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이 그 담당이 이 이행 강제금 부과했던 담당은 아까 이게 일반 건축물 벌칙 운용 지침에 잘못 알고 내용을 잘못 알고 일반 건축물이 벌칙 그러니까 허가가 들어왔을 때 본인이 먼저 알았으면은 일반 건축물 벌칙 운용 지침에서는 시정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인이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담당자는 일반 건축물이 적발이 되면 일반 건축물 벌칙 운용 지침을 찾아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만 하면 간단한데 뭐 운영 지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시정 명령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런 절차를 없애버리고 바로 1,750만 원 부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한 건 뭐냐면요. 이 행정청에서 분명히 일반 건축물 벌칙 운영 지침의 내용을 보면 사전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예고가 뭐예요? 네 가지라고 그랬죠. 사전 예고가 원상 복구 명령을 하고 시정 명령, 원상 복구 시정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도 안 하면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이렇게 이제 사전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 건축물 벌칙 운영 지침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을 한 겁니다. 오인. 그러니까 본인이 확실히 읽어보지도 않고 거기에 여기에 따라서 했으니까 시정명령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고 오인을 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받고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 그 체육관 체육도장을 신설한 그분이 아무리 봐도 1,750만 원을 들고 고지서를 들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잘못된 거다. 행정심판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일단 행정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이 담당자가 피청구인이죠. 담당자가 일반 건축물 벌칙 운용 지침에 따라서 사전 명령, 그러니까 사전 예고를 해야 됩니다. 뭐를 원상 복귀해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 가지요. 원상 복귀해라. 그리고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았으면 왜 안 했느냐라고 독촉을 해야 되고 또 독촉을 했는데도 안 하면 사전 예고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지서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쏙 빼버리고 고지서를 바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전 예고를 안 한 거죠. 사전 예고를 안 했던 것은 행정절차법상 위법이죠. 그리고 만약에 운영지침에 일반 건축물 벌칙 운영지침에 이런 경우는 사전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만약에 문구가 있다면은 물론 사전 예고를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문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행정심판을 해서 이분이 체육도장을 시설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행 강제금 1,750만 원은 부당하다. 이렇게 행정심판을 했어요. 해서 이제 한 5, 6개월을 걸쳐서 이제 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서가 날아왔는데 보니까 이거는 담당자가 일반 건축물 벌칙 운영 지침에 보면 분명히 사전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하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 1,750만 원을 부당하다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체육도장 그 운영주에게 일단은
인용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인용 판결이 되면 1,750만 원은 없어진 거 내지 않아도 되죠. 왜? 부가에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었어요.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이, 그러니까 모든 행정은 그렇죠. 실체법상, 그러니까 실제로 위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또 절차상 적법해야 되고, 이게 두 가지가 적법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실체법,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교육연구시설을 체육도장으로 무단 변경을 했으니까 내용상으로는 일단 실지로 변경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위법한 게 맞고, 자 그러면 내용상만 맞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형식상의 절차도 맞아야 된다. 형식상의 절차는 잠시 전에 제가 언급했던 원상 복구 명령을,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 첫째로 내리고, 두 번째는 복구를 안 하니까 복구 기간을 주면서, 일정한 기간을 주면서 이때까지 해라라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안 하니까 그 다음에는 독촉을 한번 해야 되는데 또 독촉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그 담당자가 일단 오해를 한 겁니다. 이번 건축물 벌칙 운용 지침을 숙지를 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그 절차를 빼먹고 1,750만 원을 부과를 했더니, 행정심판위원회는 이것은 내용상 실체법상으로는 적법하나 절차법상으로는 하자가 중하다,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이 행정심판 청구는 의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 청구한 사람에게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750만 원은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1,750만 원을 이제 부과를 못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행정처벌을 할 수가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처음부터 적발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이행 강제금,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을 먹이기 위한 조건을 사전에 얘기를 해야 돼요. 절차상 하자.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거 원상 복구해라. 그 다음에 안 하면은 이게 부과하겠다. 독촉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안 하면 이제 예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4차례에 걸쳐서 사전 예고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분은 체육도장을 무단으로 신설하신 분은 이행 강제금 1,750만 원을 일단은 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 그 체육도장을 이제 다시 사용하기는 어렵겠죠. 다른 장소를 얻어서 다시 체육도장을 차리든지, 이제 그것은 차후 개인 사정이 맡길 것이고, 어쨌든 여기서는 1,750만 원을 부과했는데 그것을 이용을 받았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 내용 하나 가지고라도 엄청난 그 혜택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좀 서두르지 말고 관계법 모르면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한번 보면은 미리서 챙겨서 이렇게 좀 한동안이라도 이분도 이기긴 했지만 얼마나 그 심적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영업도 못했고, 또 그 시설, 체육도장을 시설을 해놨는데 그 체육관 시설도 다른 곳에 또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맺어서 임대 계약을 맺어서 또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나 많은 시간과 정력과 그리고 또 비용까지도 많이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께 부담이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허가 건축을 손댈 때는 설계사무소하고 이렇게 상담을 받아서 사전에
가능한지 여부를 점쳐 보고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행강제금 1,750만 원을 부과한 사실을 일단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용했다는 사건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라도 이행강제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적법하게 꼼꼼히 따져서 계약할 때 가게를 내가 음식점을 한다 아니면 무슨 영업을 한다 할 때 그 가게에 어떤 하자가 없는지 아니면은 또 용도는 맞는지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을 다 따져보고 계약을 해서 개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손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지금 제 강의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